자,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보겠습니다. 이 지렛대 효과, 지렛대 삼는 거죠. 뭐를? 부채. 타인 자본 부채를 지렛대에 삼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돼요? 타인 자본을 반드시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인 자본, 차입금이죠. 차입금. 이 차입금,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 하면요, 부채 비율이 바뀌어요. 여러분 작년 시험에 부채 비율 개념 출제했어요. 근데 그때도 분모 분자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 부채거든요. 타인 자본 부채를 얼마 조달하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그 총 투자한 금액에서 타인 자본을 얼마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이 뭐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우리는 지분이라고 해요. 지분. 그래서 작년에 요걸 출제그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에. 그러면 남의 돈을 얼마 조달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변하는 거죠? 부채 비율이 변합니다. 그럼 이 부채 비율이 변해요. 남의 돈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변하면 이 부채 비율이 뭐에 영향을 준다? 지분 수익률, 지분,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인데 올해 중요합니다. 지분 투자액. 여러분 지분 투자액은 자기 자본이에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지분에 대한 대가에 뭐가 차지한다?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계산 문제 낼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세전 현금 수지는 뭐에서 영업소득 순수익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타인 자본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 네? 그럼 시험 문제 내면요, 지분 수익률과 총 투자 수익률 같이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될 용어. 자, 그러면은 이 지렛대 효과는 두 가지가 있네요. 거기 봤더니 수익금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자, 금액을 물었거든요. 자,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전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 전세금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준다는 의미에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갭 투자가 바로 요거, 갭 투자가. 그리고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는 게 있거든요. 수익률로 따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률 지렛대 효과가 최근에 지문에 자주 나오죠. 세 가지가 여러분 거기 표로 나와 있는데, 표에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중립적이 있고 또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를 누려야 된다? 정의 지렛대 효과. 여러분 투자의 장점은 우리는 부채를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누려야 돼요. 자, 정의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이 있고,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저당 수익률은 대출 금리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이고, 같으면은 중립이고, 부동원 방향 바뀌면은 부의 지렛대 효과가 됩니다. 이때 이 종합 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종합 수익률을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요. 이 종합 수익률을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인데,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순 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올해 요 두 수식 다 출제가 예상되는 용어예요. 잘 공부하고 들으면 요 말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계산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24회는 둘 다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71번 문제.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투자 기법,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종합 수익률, 요거죠. 이 종합 수익률보다 낮은, 요거죠.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다면, 요 경우네. 그러면 어느 경우? 지금 요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뭐 정액 지렛대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2번 맞고, 또 종합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면은 뭐를 LTV 담보 인정 비율 또는 뭐죠? 우리는 대부 비율인데 이런 부동산 가격은 총 투자 금액이죠. 총 투자 금액에 어떻게 돼요? 이 대출금인데 요게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지죠. 많아지면은 뭐가 돼요? 우선은 투자의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은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융자를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부채를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을 어떻게 돼? 증가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지분 투자자는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데 지렛대 효과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면 당연히 위험은 높아지지.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위험은 뭐한다? 높아진다. 낮출 수 있다니까 틀린 지문.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관행은 뭐죠? 정의 지렛대 효과를 목적, 투자의 장점인 정의 지렛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이 틀린 지문이고 72번 옳은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 부채를 활용하면 위험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활용하면은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위험은 증가합니다. 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면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는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으면서 생기는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뭐는 똑같아요. 융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항상 뭐하다? 같아요. 이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항상 뭐하다? 같다. 융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융자 이용하지 않으면요. 요게 뭐란 얘기야? 제로잖아요. 그 순영업소득이고 지분 투자액이 총 투자액이에요. 융자 이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같지 항상. 자, 기억 틀렸죠. 위험이 증가합니다.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 거기에 관련한 LTV예요. LTV 요게 클수록 투자의 지렛대 효과는 뭐다? 커지고 또 뭐가 크다? 대출금이 많아지면 주택 소유자인 차입자 원리금 또 상환부담이 이전보다 또 뭐한다? 높아지죠. 그래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져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받으면서 생기는 위험도 뭐한다?
높아지는 거죠. 지렛대 효과가 큽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총 매입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을 하여 집을 매입을 한 경우도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익금 지렛대 효과입니다. 맞는 질문.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요 얘기죠. 자, 요 얘기거든요. 같을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해도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요 부채율이 변화해도 요 두 개가 같으면요. 요것도 뭐야? 요 두 개 같으면 요것도 뭐 같을 수밖에 없는 뭐가 발생한다? 중립적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가져오지 않는다. 4번 네 번째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입니다. 다섯 번째 융자를 이용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정답. 자, 위험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위험이죠. 자, 실현된 결과를 우리는 실현 수익률이고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는 7% 예상 수익률을 보는데 투자 실제 수익률이 7%와 똑같으면은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 달라질 가능성인데. 그래서 달라질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 두 수익률이 뭐가 차이있다?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위험입니다. 자,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7%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이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 7%부터 멀리 벗어난다.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험은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위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나오죠. 자, 위험에서 거기 봤더니 시험에 우선 많이 출제되는 위험이 사업상 위험이에요. 비즈니스 위험인데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 여러분이 사업상 위험은 경영 위험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있죠. 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위험.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런 건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은 말 그대로 뭐죠? 우리는 관리자의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영업 경비가 급격하게 변동한다든지 근로자가 파업을 한다든지 임대료가 연체가 된다든지 이런 운영상에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운영 위험. 또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는 위치적 위험이 있죠. 요 세 가지는 전부 요게 속하는데 요게 가끔 시험 지문에 뜨고 또 많이 나오는 게 거기 보면 또 유동성 위험이 있죠. 이것도 많이 내죠.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 법적 환경의 변화, 용도 지역지구제의 변경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은 법적 위험. 자, 금융 위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이죠. 자, 인플레이션 위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전과 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이죠.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 또 가끔 또 금융과 연결해서 가끔 시험에 내요. 금융과 연결해서 이것은 좀 이따 문제 지문을 보면 되는데 요 세 가지 좀 구분해 두셔야 되면 좋고,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 정가를 많이 내요. 조세의 정가 배우셨잖아요. 자, 이 미래에 우리가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나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정가시켜요. 또 니스 회사와
기업 간에 니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이 니스에서의 위험을 떠넘기고,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청계약을 체결하면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위험을 떠넘기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정가를 또 시킵니다. 이런 것은 다 무슨 거죠? 위험의 정가. 또 위험의 회피, 피하는 거죠. 자, 투자에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든지 또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회피, 위험,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피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고, 위험의 보유는 미래에 있어서 손실에 있어서 이 미래의 잠재적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겠다. 위험 보유는 예를 들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할 경우에 감가상각에 따르는 충당금을 뭐한다? 설정을 하죠. 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합니다. 자, 위험의 통제는 손실의 발생 횟수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이제 배우게 될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또 다 목요일 배우기 시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위험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죠. 자,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국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하면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켜 주지는 못해요.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회피에 속합니다.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안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최소로 예측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입니다. 작년 시험에 뭐가 출제했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을 출제했거든요.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보면요,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을 해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가 높다? 요구하는 우리는 수익률이 또 뭐한다? 높아가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그러면 분자는 안정적일 때 분모가 크면 부동산 가치는 뭐다? 하락을 해요.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면서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요 위험 조정 할인율인데 작년에 정답 물었죠. 뭐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시험에는요, 낮은으로 출제했어요. 높은에 동그라미 쳐두면 되겠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한 3번 출제했네. 자, 민감도 분석. 요거는 또 요즘 자주 나오고 있네요. 민감도 분석 보면은. 자,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 자, 투입 요소의 임대료라든지 영업 경비라든지 또는 공실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동산 보유 기간,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 이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 순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투입되는 요소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고, 수익성은 종속 변수인데 이것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뭐 갖고? 회귀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이때 민감도는 바로 회귀 모형의 회귀 개수를 말해요. 회귀 개수인데 이 민감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뭐다? 변동폭이 커요. 위험이 높다는 걸 말합니다. 개념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 자, 위험의 측정으로 갑니다. 자, 위험의 측정을 보면은 위험은 뭐 갖고 측정한다? 표준 편차 또는 뭐를 가지고? 분산인데, 자, 위험은 이 얘기죠. 표준 편차에 있어서
자, 이게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정규 분포 곡선인데 좌우 대칭이에요. 자, 표준 편차는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데 평균에 밀집하면은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작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고 이때 위험은 작아요. 이게 평균인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가 크면은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 위험은 높다. 자, 요걸 잘 기억을 해야겠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다. 자,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라고 하죠. 자, 변이계수, 변동계수, 분산계수라고 하는데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입니다.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인데, 자, 투자 규모 대상이 여러 개 있어요. 아파트, 상가, 호텔 여러 개 있을 때 한 투자 대상이 다른 투자에 대안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어떠한가 보는 거죠.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항상 상대적을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적 표준 편차죠. 그래서 위험 회피용 투자자일 경우에는 변이계수의 값이 뭘수록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럼 역수는, 변이계수와 역수는 뭐가 돼요?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역수죠. 자, 그러면 위험은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1%당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가? 역수니까 위험 1%당 기대 수익률이 또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역수니까. 예? 자, 수익률 종류 세 가지 있습니다. 자,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죠. 여러분 상가 투자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7% 예상된다. 그게 예상 수익률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사전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자,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진 후니까 사후 수익률이죠.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돼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달성된 수익률을 말하고,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의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를 중요하죠. 시험에 2년 전에 최대로 출제했어요. 말을 바꿉니다. 최소입니다.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그래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73번 문제 봅니다. 틀린 것. 기대 수익률은 투자한 부동산의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 개념 맞고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 맞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게 충족되어야 할 최소죠. 최소입니다. 최대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자, 4번.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다. 요 얘기예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다. 요게 일정하다. 주어졌다는 게 요게 일정했을 때 뭐가 높으면 거기에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죠. 요게 뭘로? 반대로 변동하니까 무슨 관계? 요게 반대로 변동하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 관계가 있어요. 부동산 가치는 뭐다? 하락,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합니다. 4번 정답.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아져요. 증대, 상승합니다. 상승이 포인트. 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것도 요즘 많이 나오죠. 자,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우린 최소한 충족되어야 될 요구 수익률보다 상당히 높다. 최선의 수익률보다 높으면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부동산 사고자 하는 수요가 뭔다? 많아지죠.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지면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은 또 이전보다 뭐 한다? 상승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미래에 예상되는 이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의 투자 금액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투자 금액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을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체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투자 금액이 많아지니까 기대 수익률은 뭐한다?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7%인데 요구 수익률은 4%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락을 하는데 언제까지? 요구 수익률 4%와 뭐 할 때까지?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한다. 그럼 같을 때 뭐가 이룬다? 우리는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수익의 측정을 보면 수익은 순영업소득, 순수익의 기대치, 기대치는 평균값, 이 평균값으로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수익에 있어서 거기 보면은 74번 문제 보시면은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5억, 시장 가치는 부동산 가격 5억인데 대상 부동산의 기대 수익을 예측한 결과 다음 주어진 표와 같다면 기대 수익은 얼마냐? 자, 기대 수익은 얼마? 기대 수익은 금리가 인하될 때는 얼마죠? 1억 원. 자, 금리가 불변일 때는 1억 2천만 원. 금리가 인상될 때는 8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이때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100% 중에서 50%고 금리가 불변일 확률은 30%고 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20%니까 얼마가 나오죠? 이것은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 이거는 3,600만 원이 나오고 이거는 1,6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다 더해주니까 1억 20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은요 퍼센티지로 가는 거예요. 자, 퍼센트인데 분모는 하여튼 수익률 구할 때는 분모는 투자 금액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자 금액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 뭐 시장 가치 얼마가 나왔어요? 5억 원에서 이 기대 수익 얼마? 1억 200만 원인데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면 돼요. 20.4%가 기대 수익. 1번 정답이 됐습니다. 자, 2번과 3번이 우리가 비슷한 건 75번과 76번이 비슷한데 자, 우선은 75번이 좀 복잡한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기대 수익률 표가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얼마? B 봅니다. 자, B에 뭐일 때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얼마? 0.15는 15%예요. 0.15는 15%. 이게 뭐일 경우? 호황일 경우. 불황일 경우는 얼마? B입니다. 0.20은 뭐죠? 20% 주어졌죠. 자, 확률 보세요. 두 번째 칸. 호황일 확률 0.6, 60%고 불황일 확률 0.4, 40%예요. 자, 그럼 여기 몇 프로? 8%. 요거 9%. 8% 해주니까 몇 프로? 17%. 자, 17%는 얼마야? 0.17이지 뭐. 17%. 100을 곱해주니까 17%인 거고. 0.17은 나왔어요, 이제. 요건 쉽게 구해요. 분산 못 구하면요, 찍어야 해서요. 뭐, 어쩔 수가 있나. 기대 수익률 구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1, 3, 5 중에 안에 3개 중에 하나니까 확률 줄어들지. 5번은 답은 잘 안 하니까 이제 1, 3번 중에 찍으면 되지. 보통 5번을 답을 잘 안 넣어요, 분산. 우리 출제원들이요, 답 5번에 좀 많이 싫어해. 딱 5번 넣는 거 한두 개 있는데 그거 빼놓고 거의 5번 안 넣어요. 그냥 찍을 때 감안하세요. 그 1번도 좀 많이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 문제 찍을 때 2, 3, 4 놓고 잘 생각해서. 자, 작년에 2번이 5문제입니다. 재작년은 4번이 4문제고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자, 호황일 때 몇 프로? 15%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17%부터 얼마나 벗어나냐? 제곱, 편차를 제곱해서 호황률, 확률, 분산이고, 불황일 경우에는 20%가 평균이 몇 프로? 17%인 기대 수익률부터 얼마나 벗어나냐? 이 편차를 제곱한 확률, 불황일 확률을 해주면, 요거 더 주면 전체 분산. 자,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제곱한 플러스가요. 마이너스 2%, 2%는 얼마? 0.02, 2% 제곱 곱하기 0.6, 0.02 두 번 누르고 0.6 곱해주면 돼요. 여기는 3%, 0.03에 얼마? 제곱 곱하기 0.4 해주면 분산 계산이 나와요. 정답 얼마? 1번. (76번도) 마찬가지죠.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76번은 4번이 정답인가? 계산해 보면 한번, 요건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요거 75번 풀었으니까. 77번 한번 갑니다.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 투자의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구하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위험은 뭐 같고? 표준 편차가 돼요. 자, 이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 자, 기대 수익률은 거기 상가, 호황일 때 0.1은 몇 프로? 10%. 0.1은 10%고, 또 불황일 때 0.06은 6%예요. 예? 이렇게 적어 놓고, 호황일 확률을 뭐죠?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다. 같으면 50%지. 그러면 얼마죠? 8%가, 두 개 더준 반, 8%가 기대 수익률. 자, 그럼 분산은 10%에서 평균인 기대 수익률 몇 프로? 8%를 빼준 편차를 제곱해서 우리는 호황일 확률. 분산은 또 6%에서 평균인 몇 프로? 8%를 또 빼준 편차를 제곱해서 확률. 더해주면 되죠. 여기 몇 프로예요? 2%의 제곱 곱하기 0.5. 요것도 2%의 제곱 곱하기 0.5가 두 개. 요거는 1이니까 2%의 제곱. 자,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군. 그래서 2%의 제곱이 들어오면은 제곱과 루트가 없어져서 얼마? 2%. 그래서 표준 편차는 2%,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8%. 4분의 1, 0.25. 1번 정답. 자, 오염과, 자, 여기서도 이제 지문에 이제 말로서 이제 많이 출제하는데, 자, 기대 수익률 평면이죠. 자, 오염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위험이 제로일 때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을 뭐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률로서 국채 수익률이죠.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이고, 이렇게 위험 축에 대해서 볼록하면은, 이렇게 위험 축에 대해서 볼록하면은 뭐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무차별 곡선입니다. 투자자에게 똑같은 만족을 가져다 주는 위험 기대 수익률의 조합을 연결했죠. 이 점이든지 이 점이든지 이 두 점의 만족은 똑같아요. 투자자. 뭐만 다를 뿐. 뭐가 달라요? 위험과 수익의 조합만 다를 뿐. 요거는 수익은 낮게 대신 위험은 나는 제로다.
위험 적게 부담하겠다. 요거는 나는 위험을 많이 부담을 하겠는데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게 받겠다. 그 얘기죠. 그렇지만 만족은 다 두 점 다 똑같다 이 말이죠. 무차별 곡선이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R1일 때, 자, 위험이 예를 들어서 4%다. 위험이 4%일 때 요 값은 위험이 제로일 때도 어떻게 돼요? 위험이 제로일 때나 4%일 때는 요 수익은 뭐야? 똑같죠?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요거 국채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 없어요. 1년 만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주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주는데 위험이 또 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 보상률이라고 해요. 이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이것을 뭘로 번역을 한 거죠? 프리미엄인데 이 프리미엄을 할증률, 보상률로 번역을 한 거죠. 이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대가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수익은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요 각도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이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무위험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 때를 우리는 보수적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자,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자, 여기서 공격적은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률은 요까지 요구하지만 보수적은 어떻게 돼? 동일한 위험에서 보수적이니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다? 비례. 시험에는요, 이걸 반비례로 많이 출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높은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비례 또는 무슨 관계? 양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 풀면서 78번.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하는데 자, 틀린 것.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따르면은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따른다면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데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데 이 위험을 나타내는 이 표준 편차는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뭐를 선택?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위험이 낮으니까 뭐를 선택? A를 선택. A 투자안이 선호된다. 맞는 질문.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 위험 X축과 Y축 관계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위험을 회피할수록 뭐? 급해진다. 맞는 질문. 위험과 기대 수익률. 자, 여러분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서로 어떤 관계?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잖아요. 어떤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 4번 정답.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뭐를 대줬다? 위험 할증률을 대주는데 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높고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이 오르면 또 요구 수익률도 뭐 상승한다. 또 요게 영향을 주는 또 중요한 요소가 또 인플레이션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더 높아지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하는데 요게 높아지면 또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상승한다. 79번.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시장 위험. 자,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속한다. 맞는지 뭐. 자,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하면 여러분 고정이 아니라 변동. 자, 여러분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을 하면요. 대출자는 금융기관입니다.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겨 전가시키니까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뭐? 낮아져요. 요거 두 번째는요. 요 인플레이션 위험이야. 두 번째는 요거. 여러분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이야. 자, 맞는 지문이죠. 디귿 효율적 프론티어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효율적 프론티어는 이런 용어. 자, 다음 주 또 배우는데,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이런 얘기죠. 밑에는 선택이 가능한 영역인데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위에는 선택이 안 돼요.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프론티어. 자, 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한다?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우상향하는 이유가 디귿. 그럼 우상향하는 이유는 바로 뭐죠? 이 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감수, 부담을 해야 된다. 디귿은 우상향하는 이유예요. 맞는 질문. 네 번째,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이 아니라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체계적, 비체계적 또 다음 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워요. 포트폴리오 이런.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배울 텐데 그때 좀 자세히 보고 거기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오피스 빌딩, 아파트, 호텔 부동산에 대해서 경제 환경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나누어서 향후 5년간의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자, 밑줄은 모든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고 할 때 밑줄. 이게 포인트죠. 자, 지금 문제에서 오피스 빌딩과 호텔에 대해서 1번 보세요. 자, 아파트에 밑줄 갑니다. 실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말은 위험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위험이 가장 낮아요. 그럼 표에서 표준 편차가 위험인데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낮아요. 제일 작은 게 뭐죠? 아파트. 맞는지 뭐. 자, 80번에 위험은 어떻게 돼요? 자, 위험은, 자, 기대 수익률. 자, 위험은 표준 편차거든요. 가장 낮은 게 뭐죠? 아파트. 두 번째가 오피스 빌딩. 세 번째가 호텔. 기대 수익률도 가장 낮은 게 아파트, 이런 거.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더 높아지죠? 2번 맞고. 3번 아파트 투자인 경우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는 표준 편차입니다. 자, 오피스 빌딩은 얼마? 자, 오피스 빌딩은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기대 수익률 18.52에 표준 편차 8.02. 아파트는 15%에서 3.54. 호텔은 20에 얼마? 9.68. 어리가 가장 낮아요. 계산하면 이게 가장 낮지.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가장 낮은 건 아파트. 3번 맞는 질문. 4번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수익률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플러스 1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분산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 줄어들어요. 비체계적 위험 뭐다? 줄어들어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습니다. 자, 5번 정답이죠.
자,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 호텔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밑줄은 우선적으로 투자, 밑줄. 자, 요거죠. 2번 지문 보세요. 요것은 2번 지문 보시면은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호텔 부동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피스 빌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호텔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험 회피형 투자자거든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입니다. 문제 또 있던데 81번 문제. 자, 부동산 투자 시에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 높은에 동그라미. 또 요거 높은 하니까 헤매는 거야. 야, 이거 높은 건가 낮은 건가? 네? 이런 게 함정에 걸려서 잘 틀려요. 기억 맞는 질문입니다. 요 그림 배우셨잖아요. 위험이 관련해서. 자, 니은 위험과 수익과의 상쇄관계 요거죠.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는 요거.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 커지는 것. 니은 틀린 질문. 위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의 수익률에만 의존한다. 이런 거죠. 자, 위험에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기대의 수익률에만 의존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바로 요거. 무차별 곡선이 뭐다? 여기 7%다. 무차별 곡선의 수평선. 이걸 뭐라고 해요? 위험 중립형. 위험 중립형 투자자. 세 번째, 어떻게 돼요? 틀린 질문. 위험 선호형이 아니라 위험 중립형. 자, 네 번째는 요거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과 위험할 중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맞고, 다섯 번째, 평균 분산 모형에서 기대의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지배의 원리. 그럼 요걸 지배의 원리고요. 요거 이 말이 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입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가 바로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맞는 질문. 그럼 몇 개가 맞았어요? 기억, 네 번째 니을 미음, 기억 니을 미음 3번 정답이네요. 자, 올해 이런 박스 나올 때 주의 좀 해두시고. 자, 82번. 다음은 상가, 오피스 빌딩, 아파트에 대해서 가상적인 세 가지 투자 사업의 투자 수익률을 분포한 기대 수익률 및 위험도 계산을 한 결과이다.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여러분 상가 기대 수익률은 얼마? 자, 상가 기대 수익률 모르죠? 구해야 됩니다. 자, 경제 환경 변수 비관적일 때 몇 프로? 4%. 정상적일 때 20%. 낙관적일 때 몇 프로? 35%. 이제 확률. 자, 비관적인 확률 0.25, 25%, 4분의 1. 정상적일 확률 얼마? 0.5, 50%, 2분의 1. 낙관적일 확률 25%, 4분의 1. 해주면 여기 1%. 여기 몇 프로? 10%. 여기는 48, 32, 8.75%. 그러면 19.75%가 나와요. 그러면 제일 작은 게 뭐예요?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게 18.5%인 아파트, 두 번째가 상가, 세 번째가 20.5%인 오피스 빌딩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1번 맞죠? 자, 2번은 뭐예요? 이건 1번이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얘기죠. 거기 보면은 위험 표준 편차 보세요. 맨 밑에 표준 편차가 가장 낮은 건 우리는 7.79인 아파트, 그 다음에
10.7996인 상가, 그 다음에 가장 14점 여기 오피스 빌딩.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은 18.5인 아파트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19.75 상가, 20.5%인 오피스 빌딩. 자,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번 맞고,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위험이 가장 낮은 부동산. 위험이 가장 낮은 부동산은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아파트.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위험은 표준 편차. 변이계수 역서죠? 표준 편차에 대한 기대 수익률. 요거 계산하면 돼요. 자, 얼마? 아파트는 지금 7.79에 대해서 수익률 18.5 계산하면 되겠고, 상가는 10.96에 얼마? 19.75 계산하면 되겠고, 오피스 빌딩은 얼마? 14.92에서 몇 프로? 20.5. 어디가 가장 큰 것 같아? 가장 높은 것은 아파트가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요거죠. 그러면 제일 작은 게 오피스 빌딩, 그 다음에 뭐? 상가, 아파트 순이에요. 순서가 요겁니다. 오피스 빌딩, 상가, 아파트. 순서가 틀렸어. 4번 정답. 5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20%면요 기대 수익률이 20%보다 높은 걸 선택하면 돼요. 높은 거 20% 높은 거 하나밖에 없네요. 오피스 빌딩. 나머지 두 개는 기가.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오피스 빌딩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 고민할 필요가 없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푼 건데 요거 출제 원래 하거든요. 위험 수익의 관계 이쪽에서 출제를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배우길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 출제할지 아니면 여기서 기대 수익률 출제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산 문제 원래 출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한번 푸는 방법 연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날은 여러분이 24 포트폴리오 이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